요즘 이제 구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네. 부세님의 경우 첫 투자도 이제 경기도 구축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의 장단점과 성공하기 위한 비결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첫 투자는 아까 얘기 드린 빌라, 것처럼 예, 인천에 이제 빌라를 투자를 했고요.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서울에 있는 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공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한 실투자금이 5천만 원 정도 들어서 1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한 3억 정도의 수익을 보고 엑시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축 아파트, 여기서 얘기한 건 아마 재건축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재건축 아파트 투자의 어쨌든 장점은 이 단계별로 진행이 될수록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만 가지고 있어 제가 3억의 수익을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좋은 입지 아파트일수록 더욱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계별로 잘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은 뭐 주민들의 그런 반발이나 반대로 인해서 잘 추진이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항상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는 계속 올라가지만 이제 전세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보통 지어진 지 30년, 4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일단 외관이 많이 낡아 있고, 그리고 누수에 대한 위험이 항상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리도 계속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안에 어쨌든 간에 내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세가 아무리 잘 받아도 사실 매매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그러니까 50% 미만의 보통 전세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를 내가 그나마 실투자금을 줄이면서 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경매와 공매 같은 투자를 통해서 그런 대출 상품을 이용을 해서 뭐 월세로 세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나마 투자금을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와 공매를 좀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두 개 좀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면?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사집행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이 있잖아요.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예를 들어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이제 못 갚았어요. 그러면은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매는 보통 이제 압류재산 공매라고 하는데 세금 체납 으로 인해서 이제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된 게 이제 공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랑 공매가 사실상 크게 차이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공매가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조금 더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경매로도 진행이 되고 공매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한 공매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좀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공매라는 건 좀 더 생소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질문 들어봤는데 확실히 좀 생소한 만큼 기회는 좀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1기 신도시 집값이 이제 화두인데 네. 정부와 여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세우면서 재건축을 이제 당기겠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근데 반면에 1기 신도시가 좀 위험하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되면서 계속 이제 이런 1기 신도시 이제 재건축, 특히 아파트들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올해 4월 달에 총선이 얼마 남지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 좀 겨냥해서 나온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은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은 또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너무 수도권에만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정책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른 법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서로 약간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총선이 끝나봐야지 좀 명확하게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당이 계속해서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도 승리를 한다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섣불리 이것만 믿고 1기 신도시를 투자해라 말하라는 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은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 속도 내겠다라고 하면서 구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지고 있는데 이 구축 아파트 투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 어떤 투자 방식, 이른바 성공 방정식이 잘 안 통할 수 있어요. 그게 MZ세대들이 잘 압니다. 서울에 사는 MZ세대들의 신혼부부 성지가 어디예요?
고득이잖아요. 고득 신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 가지를 꼽아 볼게요. 기본적으로 MZ 세대들은 이 바퀴벌레하고 같이 안 살겠대요. 그래서 현재주의적 어떤 소비 경향, 욜로 스타일, 몸테크를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시장의 주역이 누구예요? 지금 베이비붐은 X세대가 아니라 30대들이란 말이에요. 항상 30대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항상 예의주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Z세대들은 옛날에 그 기성세대들이 헌집 깔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그런 새 집을 받는 꺽먹고 알 먹는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거 저는 일부 합리적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고금리죠? 그 다음에 지금 건축비가요,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최근에 제가 한 서초구에 있는 가로정비 사업 조합장을 만났어요. 자기가 계약할 때는 이거를 한 700평당, 3.3제곱미터당 750만 원인가 계약을 했는데, 요번에 92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건축비가요, 지금, 그러니까 소규모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건설사가 920만 원 달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럼 대형 건설사 얼마 달라는 거예요?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이잖아요. 이게요, 5년 전에 곱죠. 많이 올랐네, 진짜.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요, 옛날에 250만 원 했거든요, 평당. 지금 500 줘야 됩니다. 그게 옛날에 건축비예요. 이 건축비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너무 고금리하고 가계부채하고 뭐냐면은 이 PF 문제 요것만 자꾸 초점을 맞추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분양가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는 이게 이 부분도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내년 정도 되면은. 그리고 지금 꼭 하나 더 부과를 하자면은 재초안이라고 재건축 부담금 이게 일부 완화가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성에 안 찰 겁니다. 조합원들은 아마 유예나 아마 면제를 원할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어때요? 개발이익이 생기면 돈 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인식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진단 30년 넘으면 다 면제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최종 아마 그 막판에 가서 걸림돌은 이른바 재초안 문제라고 봐요. 재건축 부담금 문제. 그거 입주자가 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일부 있기 때문에 물론 싸게 사면 관계없죠. 싸게 사서 어차피 내가 멀리 보고 사겠다라고 하면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요번에 재건축 아파트가 별로 안 빠졌어요.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MZ세대들이 거기에 갭 투자를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세값이 낮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축 아파트가 더 많이 빠졌죠. 요번에 보시면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집을 사시려면은 물론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방송을 젊은 분들이 많이 좀 본다는 그런 걸 고려하면은 저는 신축 아파트, 10년 이내 신축 아파트나 아니면 조금 더 되더라도 조금만 15년 정도 됐더라도 요새는 15년 돼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무 재건축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좀 신축에 가까운 건매물을 사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들이 주택시장에서 보이는 어떤 트렌드, 패턴 이런 게 기존의 올드 세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재건축보다는 오히려 신축. 다만 재개발 쪽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번에요. 정부가 이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했거든요. 근데 재개발은 뭐가 없냐면요. 재개발은 재초안이 없어요.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했거든요. 그 노후도 요건을 이게 종전에 3분의 2 동의해서 노후도 요건을 이게 3분의 2에서 60%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럼 재정비 촉진주고는 50%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로 이제 이 노후도라든지 그다음에 접도율이나 밀도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을 못했던 단지들이 아마 일부 시동을 걸 거고, 그동안에 쪼개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신축 빌라 이런 거 많이 지었지. 그 때문에 사업 못했던 데들이 아마 서서히 좀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다. 저는 오히려 투자자라면은 재건축보다 오히려 재개발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쪽에 물론 이제 너무 초기 때 들어가면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이 좀 진척된 단지들을 좀 보되, 그러니까 구역을 보되 재개발 쪽에 관심 가지라. 물론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비가 엄청나게 지금 올랐기 때문에 수익성을 어떻게 보면 담보하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비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계산을 해보고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개발 사업은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안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약간 구축 아파트 투자가 유행이더라고요. 책에서도 네. 돈이 없을 때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구축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축 아파트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아파트보다는 사실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 내지 아니면 일부 좋은 입지의 그런 오피스텔이 투자적인 측면에서 조금 낫다는 저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아파트가 지금 어떤 조정을 받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적은 금액을 1억에서 5억의 금액을 가지고 서울에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좋은 입지라고 따지면은 거의 불가능에 좀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금액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차라리 비아파트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듯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적인 측면 아니면 본인이 거주하는 측면에서 아파트를 다 선호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걸 따지면 저는 그러면 차라리 신축보다는 구축이 낫다. 왜냐하면 신축은 이미 내가 이 신축이라는 자체가 이미 개발을 통해서 아니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어떤 형태, 리모델링이든 이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미 새 아파트가 된 거거든요. 그 얘기는 개발 이익을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라고 볼 수 있고, 향후에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은 부분인데, 구축은 그에 비해서 만약에 입지가 좋다라고 한다면 입지가 좋은 곳에 신축에 비해서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고 또 지금 이제 30년 주기에 이제 재건축 어떤 그 시기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완화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측면에서는 구축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구축 아파트랑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최근에 1기 신도시 재개발, 네. 재건축 이슈가 있잖아요. 네. 1기 신도시 투자 위험하다고 보는 의견도 많은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1기 신도시에 지금 나오는 이 지역 자체가 어쨌든 서울과 수도권 안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구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지방에 비해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제정이 된 부분들이 이제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불안전성 같은 것들은 좀 제거가 된 면이 있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선도 지역을 선정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용적률을 상향하는 부분들이 구체화되는 부분들도 아직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이 특별법 제정된 구역들 자체도 서울에 있는 재건축된 그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넓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불안정성을 또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미디어에서 나오는 아니면 뉴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는 거에 따라서 그냥
무작정 뭐 투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뭐 총선용이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나봐야지 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렇죠. 우리가 뭐 정부의 지금 핵심 요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든지 모르니까 네, 뭐 좋은 뜻에서 시작했겠죠.